아주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변경해 가면서 20년에 걸쳐서 결국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를 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공모주를 배정받기만 하면 거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에 수익률이 50에서 80%까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 공모주 수익률이 50%까지 나오는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엔젤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과 그리고 제가 해왔던 경험 그리고 엔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엔젤 투자는 스타트업에 아주 극초기에 투자하는 대단히 어려운 투자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정보는 아마 공모주가 가장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고 또 투자의 관심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부터 제가 코스닥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모주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상장한 S바이오메딕스라는 회사의 상장 내용을 가지고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지난 5월 4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모가는 18,000원이었는데요. 상장 첫날 시초가는 23,150원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18,830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공모주 내용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트라고 하죠. 다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투자 설명서라든가 증권 신고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2023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이 회사의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27일에 증거금을 납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27일에 납입을 하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입하고 배정한 이 시기와 코스닥 상장 기간을 보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 회사의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23,150원의 시초가를 찍고 18,830원에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공모주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원금 정도 수준에서 상장 첫날 기준으로 보면 수익을 회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회사는 2003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연역을 보면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창업자가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1월에 식품 가공 제조업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식품과 관련된 식품 가공업 쪽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화장품 사업 쪽으로도 영역을 바꾸고 나중에는 생명공학 쪽으로 사업의 어떤 영역들을 점점 바꿔가요. 그리고 2016년에 연세대학교에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를 기술 이전 받으면서 그때부터 척추 손상 치료제, 중증하지 허혈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이처럼 아주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부동산업을 했다가 식품 가공 제조업으로 바꿨다가 그리고 화장품 제조를 했다가 그리고 바이오 회사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변경해 가면서 20년에 걸쳐서 결국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를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어떤 명확한 사업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해왔던 어떤 직업적인 경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그러다가 대부분은 중간에 한 5년 정도 되면 폐업을 하고 사업의 세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S바이오메딕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바이오 제약회사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런 성과를 낸 사례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지금은 줄기세포 기반의 의약품 연구개발 회사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사실 매출도 아주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제약이라는 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정말 엄청난 기관과 거의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신약을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벤처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본인들이 연구했던 것을 매각을 하거나 로열티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매출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가 어떤 형태로 공모주 청약을 했고 그리고 상장까지 가게 됐는지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은요, S바이오메딕스 공모 개요인데 증권 수량 75만 주를 신주 발행을 한 거예요. 액면가 500원에. 그리고 모집 가액은 18,000원. 그래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모집 총액,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총액은 1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모 방식이고,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샀네요. 자, 그리고 2023년 4월 24일에 청약을 시작을 해서 이틀간 했고요. 4월 27일에 납입을 하고 배정을 4월 27일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주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청약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자료는 개인 청약률과 상장 후 IPO 공모주 수익률이에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의 기간과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10년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공모주 수익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200대 1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1일 수익률, 그리고 공모주 20일 수익률, 40일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 2020년부터 21년을 보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 이하다 그러면 공모주 수익률이 3.8%, 1일 수익률이 상장 첫날 수익률이죠. 20일 수익률은 5.5%, 그리고 40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 불과합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서 800대 1 사이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1일 수익률이 58.3%예요. 그리고 20일 수익률이 53.4%, 40일 수익률이 51.7%. 자,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서 800대 1 사이까지 되게 되면 보통 수익률이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왜냐하면 공모주 청약을 받고 나서 한 1개월 이내에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뭐 상장 첫날은 보통 일주일 만에 상장을 하니까 한 일주일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50% 수익률입니다. 청약률이 800대 1을 넘게 되면 수익률이 거의 80%까지 나오는 경우가 나오네요. 이처럼 공모주를 배정받기만 하면 거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에 수익률이 50에서 80%까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관심이 그쪽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해서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면 잘하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는 75만 주를 신주 모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모주 청약에 일반 개인들은 많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관 투자자한테 75%를 배정을 했어요. 기관 투자자, 금융위에 등록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신탁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전체 공모 물량의 75%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청약자는 25%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35억 공모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100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일반 개인들한테는 33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이 공모주가 정말 5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서로 참여를 해서 주식을 배정받고 싶지만 30억 모집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어요. 청약 경쟁률이 994.8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 제약회사로서 아마 투자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어떤 바이오 기술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33억을 모집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배정받냐면 내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량을 많이 배정해주면 내가 2천만 원까지는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 청약 증거금을 걸 때는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시장에서 아직 조사가 안 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 거죠. 그런데 1000대 1에 가까우니까 주당 가격이 18,000원이잖아요. 1000대 1이면 한 주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를 배정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는 그 수익률이 높게 안 나왔지만 평균적인 공모주처럼 한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면 수익률은 50%가 됐겠죠. 18,000원에서 거의 한 9,000원 정도가 수익이 돼서 27,000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50%지만 수익금은 9,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또 주식을 많이 배정받으면 경쟁률이 낮으면 주식을 많이 배정받겠죠. 경쟁률이 낮으면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데 수익률은 낮겠죠.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고 싶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물량을 본인들이 조금 배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트릭들을 써요.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정받은 물량을 개인들한테 바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뭐 이런 단타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공모주 투자처럼 이미 시장에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S바이오메딕스가 도대체 공모주 청약을 받으면서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리고 이 공모주 수익률이 50%까지 나오는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S바이오메딕스의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절차인데요. 수요 예측이란 걸 합니다. 수요 예측.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수요 예측, 얼마 정도의 공모 가격을 이 투자자들이 원하고 그들이 얼마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수요 예측 안내 공고를 하고 두 번째, 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합니다. IR을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이제 공모 가격 밴드라는 걸 정해주거든요. 여기에서는 희망 공모 가격으로 16,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18,000원 이상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18,000원의 공모 가격을 정해도 공모주 청약에서 미달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 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S바이오메딕스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모 가격을 18,000원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공모주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까? 평균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주당 가격, 공모 가격을 정할 때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S바이오메딕스의 희망 공모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 분석법을 많이 씁니다. 이 비교 분석법은 뭐냐면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동종 업종에 있는 상장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주식 가치라는 것은 물론 절대 가치라든가 뭐 수익 가치를 비교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상장을 한다 그러면 동종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방법으로 이 S바이오메딕스하고 동종업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들하고 가격을 비교해 본 거죠. 한 주가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몇 배로 주가가 평가되는지를 보니까 보통 한 25배 정도 이 업종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S바이오메딕스의 추정 매출,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추정 매출을 가지고 주당 가격을 평가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7,480원이 나왔습니다. 37,480원을 공모 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다른 상장회사에 투자를 하지 굳이 이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는 57.5%에서 52%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희망 공모가액이 16,000원에서 18,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18,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된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가액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이 공모주에 투자하면 50% 정도 할인된 가격, 이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 되니까 수익률이 5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공모주 수익의 평균 수익의 비밀이에요. 많은 공모주들은 동종 회사들에 비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액이 결정되니까 이 공모주를 잡기만 하면 그 할인율만큼은 적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가 너무 주식을 배정받는 것도 적고 수익률은 높지만 배정받는 게 적어서 실질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많이 하는 방법이 프리-IPO 투자라는 걸 합니다. 프리-IPO 투자는 기업이 상장하기 한 1, 2년 전에 먼저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상장 예비심사 청구 들어가기 전에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나 보다 해서 그런 회사의 구주에 투자하는 프리-IPO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IPO 투자는 또 몇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했는데 예비심사 청구 들어가서 상장심사에서 탈락할 위험도 있고요. 상장하기 전에 예비심사 청구 들어가기 전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투자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상장할 때 공모 가격이 본인이 투자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모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회사가 상장할 걸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상장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컬리 같은 경우도 상장 심사에서 상장을 이제 포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모주를 받을 때는 상장이 확정되고 상장을 할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는 됐지만 주식을 받기는 어렵고요. 프리-IPO 투자는 또 상장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위험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프리-IPO 투자도 어려우니까 이제 좀 더 앞 단계로 가는 거죠. 벤처 투자 영역, 벤처 캐피탈이 하는 투자 영역. 근데 이제 앞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 기업이 IPO까지 갈 확률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단지 투자만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벤처 투자든 엔젤 투자든 IPO까지 가는 경우는 점점 그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IPO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고요.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프리-IPO 투자, 공모주 투자부터 프리-IPO 투자, 벤처 투자, 엔젤 투자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회사까지 설립을 다 해봤습니다. 이 투자를 다 놓고 보니까 투자 자체로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방법만 가지고는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내가 투자한 회사를 코칭하고 컨설팅해서 그리고 후속 투자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체제,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그 골격 안에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일반적인 벤처 투자, 엔젤 투자, 프리-IPO 투자 시각에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투자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투자를 복잡하게 하지? 코칭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 후속 투자를 하고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이게 저희의 투자 방법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공 사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엔젤 투자가 저는 성공적인 엔젤 투자 성과를 가져오는데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젤 투자 앞으로 챗 GPT가 나오면서 세상은 정말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아마 산업의 지형도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공적인 엔젤 투자는 저희 장유비라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